국가유산청장님, 네네. 엊그제 지금 대법원에서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관련해서 좀 패소했죠. 네. 이 대법원 소송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행위 주체는 누굽니까? 처분 주체는 누굽니까? 국가유산청에서는 그게 바로 반대한다 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문체부가 아니고 국가유산청의 문체부에서 내용이죠.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 국가유산청은 문체부의 외청입니다. 외청은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외청이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그때 상황 자, 그리고 저 청장님, 지난 6일 날 대법원 패소가 나고 7일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처분의 주체는 국가유산청이란 말이죠. 근데 유산청장님이 주도해서 문체부 장관 모시고 이게 기자회견 하자고 그랬습니까? 당일날 아침에 우리 그 제1차관께서 그러니까 전화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당의 부처인 국가유산청장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문체부 장관이랑 기자회견 하자고 그것도 당일날 아침에 느닷없이 청장한테 전화를 걸어가 1차관이 전화를 걸어서 종용을 합니다. 문체부 장관 왜 나섰습니까? 이 사건에? 네, 저는 6일 그 예결위 전체 회의 도중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진행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기자회견 메시지를 장관님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네,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한 메시지 좀 보십시오. 그런 얘기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서울시의 발생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정말 문이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문구입니다. 거의 정치적인 문구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대변인 브리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장관이 스스로 작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일던 역할만 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장님, 네. 지금 세종상가 자체가 문환경 보존지역 내입니까 지금 사업지구가? 저희들이 사업지구라도 역사 문환경 보존지역 범위 바뀌죠. 그리고 범위 밖이라도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대법원에서 역사 문환경 보존지역 바뀌고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보존지역 바뀌라도 문화유적에 대해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면 충분히 국가유산청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겁니다. 이게 해당 지역 밖을 하더라도 문화유산을 훼손, 멸실, 수몰시킬 우려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그냥 시행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 건물을 올린다고 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기가 막힌 것은 장관님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개정 등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막는다고요. 지금 장관님 상권 분립이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에서 행정부에서 행정소송이나 정책 소송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법을 개정해서 막겠다는 게 이게 무슨 발상입니까? 지금 아무리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범죄 행위 사면을 왜 가지고 그런 법안을 진짜 벽돌 찍어내듯이 찍는다 하더라도 행정부처 장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의원님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 얘기는 장관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이게 상권 분립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이게 행정 처분 안 되는 것은 내가 법을 바꾸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겠다 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시의 자, 그리고요, 청장님, 이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역사 문화재 제대로 보존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유산의 보호와 또 국민의 재산권 사이에서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 문환경 보존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태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태릉의 보존 위에서 한예종 옮겨야 돼, 일부 건물 옮겨야 되고 또 태릉 스케이트장 그것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지난해 패소됐던 김포 장릉 사태 그 부분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던 거 아닙니까? 이게 조선 왕릉은 30개 왕릉이 동시에 지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재산권의 다툼이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나라의 좋은 역사 유적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많이 지정되면 좋죠. 그런 지정되는 과정에서 너무 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 또 그 이후에 지정된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재산권 그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공교로운 것은 짜 맞춘 듯이 문체부 장관이 갑자기 그냥 그 뜬금없이 나서가지고 기자회견 하니까 그 며칠 뒤에는 또 총리가 나와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저번 국정감사 때도 벌써부터 지금 총리 띄우기에 나선 거 아니냐. 다음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염두에 두고 KTV에서 무려 한 4개, 5개월 동안 한 130건 정도의 총리 유튜브만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가 내끄는 거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총리만 그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김민석 총리 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예, 우리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말씀하시죠. 네, 방금 의원님께서 저의 기자회견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일 예결위 전체 회의 도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또 허민 청장님께서 그날 답변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날 예결이 늦게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 건축물이자 자랑스러운 우리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훼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문체부 장관인 저는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 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존해서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기자회견을 하자라고 저는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회견문을 썼고 1차관을 통해서 유산청장님과 함께 동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거기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니 지금 장관에게 김승수 의원님, 저 장관에게 지금 김승수 의원님 혼자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의 기회를 드린 건데 얘기를 들어보고 다음번 자기 질의 시간에 또 하시면 되지. 이렇게 자꾸만 하면 또 여당에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하세요. 하실 말씀. 네,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건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왜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을 무효화해달라고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분은 제 전임인 유인천 장관님이십니다. 세운상가 부지에 고층 건물 세우려던 서울시 계획안에 보류 결정을 내렸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후세에 있는 그대로 물려줘야 하는 종묘에 대해서 그것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반대하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비춰져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고요. 이런 지금의 분위기가 몹시 당혹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좀 하나 여쭤볼게요. 원래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에 조건이 있었죠. 네네. 종묘 앞에 하이 빌딩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묘 유적지와 그 인근 지역까지 해서 최고 건물을 아니면 아니, 잠깐만. 경관입니다. 왜냐하면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까지에서도 고층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네. 질의도 했죠. 이런 상황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지금 그 유네스코는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답? 그래서 저희들 11월 3일 날 네. 저희들이 여기에서 서울시가 고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왔는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셔서 그러는데 이 국가유산, 국가문화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살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물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잘 계승시키는 것이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할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자꾸만 정쟁으로 몰고 가거나 이런 거는 결코 후대들에게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제가 답에 대해서 다음번 질의하실 때 하시면 되고. 여기가 아까 그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 그 김포 장릉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괜찮겠습니까? 저희들은 네네. 아니 장릉 문제 뭐 얘기하세요? 아니 그 김승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지금 정면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그 지구별로 다 각각 다르게 지금 해석하고 행동하고 있고요. 유네스코를 가고 있습니다. 장릉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 아파트?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저희 말씀이 뭐냐면 현재의 세계유산 지구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더 특수성과 있고 경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저희들은 다 따로따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여기 종면은 우리나라 사적지 1호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이루입니다. 세계유산 1호잖아요. 1호. 네네. 거기 정전은 더군다나 더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전. 네네. 그러니까 요번에 그 김건희 때문에 우리가 사적지 국능에 대해서 공부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이 경복궁부터 해서 그 전에 잘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알게 됐다는. 자, 왜 내가 얘기할 때 왜 이렇게 그래? 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